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자, 페드의 의장 제롬 파월이 최근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리 인하를 좀 늦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또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당장 낼 것 같진 않다. 뭐 저희도 원래 올해 초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올해 금리 미국 6번 내린다가 컨센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3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유 불구하고 아직도 뭐 저희는 3번 정도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비트이고 흰색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간에 비트 시장은 계속 시장이 열려 있었고 금은 안 열려 있었는데 이제 주말이 끝나고 지금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니 금이 비트를 따라갈지 그러니까 떨어질지 혹은 비트가 금을 따라갈지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것처럼 마서가 있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시적으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봐서는 즉각적으로 둘 다 따라가진 않아요. 근데 거시적으로 그동안 보았을 때에는 결국 제 기억이 맞다면 금을 비트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따 차트로 보실 텐데 금이 오르는 시점과 비트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진 않아요. 비트가 먼저 떨어졌고 오히려 그때는 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가 금을 따라가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에 대한 약간 근거라도 되듯이 메터리얼이 쓴 자료를 본다면 이 파란색, 여기서 파란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유동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 왜 무서워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비트 저점일 때 이 파란색이었고 그 다음 파란색이 지나고 나면 색깔이 바뀌죠. 이 창들 이것들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트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황인데 이게 왼쪽에 보면은 뭐 완체인, 뭐 SNT, 페페 등등에서 나와 있는 건데 뭐 이거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비트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결국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저점이었고 이후에 고점이 탄생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약간 저점이니 왜 무서워하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닥터 얘기도 그런데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보기도 했는데 테더가 지속적으로 인쇄가 됐어요. 테더뿐만 아니라 USDC 또한 인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돈은 많이 들어왔고 아직 그게 비트를 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자금 투자의 비율인 이 롱숏 펀비를 보더라도 지금 펀비가 엄청 내렸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숏 펀비로 가기 전인데 이러한 상황이 저점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CME에서 CMC 비트코인 할빙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올해 있잖아요. 이제 2일하고 20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지나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99%가 돼요.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100년, 그러니까 2034년부터 2134년까지가 1%만 남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결국 뭔가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단기적으로 예민하겠죠.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힘들 수도 있고. 근데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 세 번의 반감기, 그리고 세 번의 확률 동안 보면, 2012년 반감기 때는 반감기 이후 1년 동안 8,839%, 16년도 285%, 20년도 548%,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한 달 동안의 변화 12년도 9%, 16년 마이너스 10%, 20년 6%. 이렇게 보면 반감기 이후에 한 달 동안에는 10%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고 1년 동안에는 적어도 285%에서 8,839%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뭐 퍼센티지는 줄겠죠. 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빔 때문에 이전에 떨어졌던 게 있었어가지고 올라가는 추세였었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향후 1년 2025년 4월 17일까지 적어도 2배 이상 갈 것 같은데 왜 이 9% 10%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퀀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고점 대비 16.65%가 하락했다.
이런 급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와 트레이더 사이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냐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그동안에는 원래 30%씩 떨어졌는데 16%면 사실 크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7만 달러에서 6만 뭐 3천 사이를 한 달 반 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알트는 죽을 거 다 죽었고 비트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사람들 다 털려 나가서 불안한 거죠. 하지만 반감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격 폭락 패턴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 발생 가능한 조정이었으면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반감기 전이라고는 안 하고 반감기 전후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과거 사례를 보면 두 번째 반감기에서 고점 대비 40% 하락했고 그 다음에 15,60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세 번째 반감기는 고점 대비 20%가 하락을 했죠. 자 보면은 여기서는 할빙 이후예요. 반감기 이후에 한 달 동안 20%예요. 왼쪽에서도 사실 반감기가 9월에 있었고 이후예요. 그냥 꼭 전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반감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일어나서 겪고 있는 거고 사실 막 그렇게 힘들어하기보다는 1년을 보고 매매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 차트인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여기서 또 찍었죠. 이때 영상을 보면 이 박스권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사실 박스권 얘기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박스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 이 박스에서 놀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비트는 오르기에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깔고 갔어요, 전제를.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이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진짜 지금 4월 17일이고 박스권 시작이 3월 1일로 감안을 한다면 한 달 반 동안 박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박스를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저희 영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아서 얘기를 보자면 자, 금이 오른 게 3월 26일부터예요. 근데 비트는 3월 26일로 보면 이 구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횡보하다가 떨어졌어요. 4월 11일부터 떨어졌고 금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 말대로 둘 중 하나, 이게 둘 다 서로 따라가는데 금이 비트를 따라간다면 이미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박았어야 돼요, 아래로. 근데 일단 횡보하는 추세이고 비트는 저점을 찍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 아마 비트가 금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약간 두려운 게 달러인데 달러 인덱스 자체에서의 영향을 금도 받고 비트도 받아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전쟁 이후에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금에 대해 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긴 했는데 달러가 올라도 결국에는 지금 금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달러도 저항대를 맞았기 때문에 약간 금이 다시 올라가고 비트도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게 맞다. 현재 달러가 위에 있는 이 저항선만 뚫지 않는다면 이때처럼 꼬리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뚫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조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마 알트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더 힘든 것 같은데 이 조정이 사실은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뭐 어쨌든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더 오래 했을 거예요. 이 시장이 더 오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많은 걸 받고 시간도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영상 올릴 때가 되면 이제 반감기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반감기가 지난 이제 시간이 돼서 또 새로운 시장이고 되게 감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냥 횡보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에 대한 얘기만 거의 많이 했었고 그동안 그리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부터 보면 뭘 사더라도 비트만 사라고 했던 게 정답은 아니에요. 보면 비트 오를 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더 많이 올랐고 물론 솔라나가 더 많이 떨어져서이기도 하죠. 그때는 이제 솔라나를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을 본다면 기간을 어디를 찍고 보냐 그러니까 지금을 찍고 보냐 아니면 뭐 여기까지의 기간을 찍고 보냐 여기까지는 분명 솔라나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비트를 사는 게 이득이었네 아니면 알트 사는 게 이득이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매매를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사놓고 마음 편하다 나 물려도 괜찮아 이거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비트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알트장보다는
일단 비트장을 바라보는 게 더 유리하고 실제로 제가 확신하는데 알트장이 오더라도 잠깐이고 비트가 다시 올라갈 때 알트가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가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